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좋은 입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입지란 무엇인가? 국회 이제 전자도서관 검색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입지론이라고 검색해 보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 써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공부가 많이 돼요. 물론 이제 현업의 실습과 완전 다르긴 한데 거기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읽어보니까 좋은 입지의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교통입니다. 접근성이죠. 접근성.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의 토대로 부동산 투자랑은 완전 반대거든요.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거화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입지는 교통이 좋은 곳이다. 왜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리가 철도가 갑자기 깔렸다. 그러면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철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건물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건물의 구성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가 보면 고밀로 지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자리. 센텀에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국제공항이었죠. 공항이 이제 이전되고 거기 부지에 이제 센텀시티라는 혁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뭐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통도 같이 넣어줬죠. 그래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택을 가보면 원래는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삼성, 종사자, 협력업체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평당 100만 원대부터 봤는데 지금은 평당 제일 비싼 게 1,500 이렇게 하거든요. 2012년에 개발계획 발표되고 착공이 2015년인가 들어갔고 10년 만에 딱 1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일자리가 무시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용인을 갔죠. 용인도 하이닉스 들어오거든요.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데 평택에 이제 일자리 들어오면서 어디가 좋아졌을까 보고 용인에 하이닉스 부지 주변으로 해서 어디가 좋아질까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은 그 지역의 중심, 상업지, 도심지 있죠. 그런 데가 좋아집니다. 이유는 일자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일자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땅들, 허가가 나는 땅들, 도로가 접해 있는 땅들 이런 거는 건물이 지어지면서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이제 그 지역의 중심, 상업지라든지 혹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대로변. 왜냐? 시행사들이 그 대로변에 오피스텔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평택도 가보면 원래 이제 대로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파크 오피스텔이 지어지면서 월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이제 방 하나짜리가 9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일자리가 무시 못하구나. 그리고 삼성이나 SK 이런 거는 또 대기업이니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교가 지금 뭐 죽었다 하지만은 사실 그 대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번화해집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보세요. 부산대학교 그 학생 수가 얼마냐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 2만 명들이 학교 마치고 뭔가 공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부산대학교 근처로 한번 가보세요. 부산대학교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뭐 식당이나 술집 이런 게 필요합니까?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옷가게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죠. 아무튼 대학교도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뭐 있지? 요새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까먹네요. 모든 게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부터 깔려야 된다. 일광도 교통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착공되고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교통 없고 신도시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이사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 그래서 경기도의 3기 신도시도 지금 다 교통부터 깔고 있어요. 특히 일광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완전 외곽이거든요. 울산과 거의 접견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교통이 외곽순환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울고속도로 IC가 생기고 국도도 지나가고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그리고 동해남부선 역까지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필요한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광을 10년 전부터 산일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그 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3기 신도시를 보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냥 하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남도 역이 없었어요. 근데 덕풍역이 생기면서 주변에 환경이 좋아져 버린 거죠. 외곽지에 역 들어오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덕풍역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라든지 재개발이 좀 더 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땅값이 폭등했던 거죠.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유발되면 땅값이 올라간다.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 건물의 임대료가 올라간다. 결론은 수요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거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땅과 건물은 그 자리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몰려오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있는 한 제일 좋은 자리에 사는 게 맞습니다. 좋은 곳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서면의 중앙대로 올리브영 이 자리도 땅값이 되게 비싼 이유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면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백화점 자리 너무 좋잖아요. 해운대도 구남로 딱 그 자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바닷가가 좋지. 그런데 바닷가는 평수도 크고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고 자산가들이 다 사놨기 때문에 구남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공급이 없다. 그래서 수요만 유발되면 땅값이 100%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몰려오는 곳에 선점해 놓으면 돈이 된다 그 말이고, 그럼 그 좋은 자리는 또 어딜까? 이제 수요가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좋은 자리는 어딜까?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정말 쉽습니다.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 걸 먼저 선행된 사례를 가보고 역 앞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어떤 건물이 들어와 있는지, 어떠한 세입자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체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유나 이런 데 2호선이 연결됐다. 그러면은 그 허허벌판에 어디를 사야 되겠습니까? 대로변에 높은 건물이 지어지면서 우량 임차인을 세팅할 수 있는 곳, 그런 땅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몰려오는 곳에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해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몰려온 곳에 선점하려고 하면 좋은 자리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땅이 잘 안 나와요. 안 팔 거예요 아마. 잘 보세요. 월세도 많이 나오고 땅도 싸게 샀어. 근데 팔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아들이 사고 쳐서 갑자기 뭐 몇십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팔 수도 있어요. 부모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완전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금리까지 올랐어. 내 자산을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추가적으로 부모님까지 아파요. 거기서 애까지 사고를 쳤네. 와, 이거 완전은 난리 나죠. 그러면은 이제 돈을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좋은 자리에 건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있는 건물들이 사실 좋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걸 찾냐? 임대료도 높고 땅값도 싸고 전체 금액도 가볍고 위치도 좋고 이런 걸 찾는데, 사실 그런 거는 특수사항이 아니면 나오기 힘들다 그 말이죠. 이제 특수사항이 리먼 사태, IMF, 그 다음에 최근 이렇게 갑자기 금리 폭등 시기에 코로나 겹치면서 자영업 경기 힘들어지면서 이럴 때도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진짜 많이 됐거든요. 돈이 있는 자산가들은 지금 많이 둘러보고 있고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수요가 좀 많이 몰려오는 곳이 어디가 있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일단은 부전동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원래 좋았던 곳에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복합환승센터라는 대형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의 중심에 SRT와 KTX를 분리시키고, 예를 들어서 부산역은 KTX, 부전역은 SRT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계획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층에는 고속버스가 다니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2층에는 SRT가 다니고, 3층에는 택시가 다니고, 4층에는 버스가 다닌다. 약간 요런 구성들, 이런 게 이제 복합환승센터거든요. 이것도 이제 동대구 가보시면 압니다. 동대구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서울에 먼저 들어오고 이제 동대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동대구가 최신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그 주변이 교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신암 뉴타운에서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많은 상권들과 교통과 일자리와 신도시급의 재개발이 되니까 가까운 상업지 상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부전동을 보니까 너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부전동이 시장도 있고. 근데 시장 이런 거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인구를 유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부전시장도 있고 복합환승센터도 되고 나중에 촉진까지 개발된다. 자, 그러면 부전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문현동도 마찬가지죠. 문현동도 일자리 들어오죠. BIFC 1, 2 들어왔는데 이제 3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 고밀로 지어진 건물 안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몇천 명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수요자들이 어디서 소비를 할까, 어디서 주거를 할까, 마치고 어디서 회포를 풀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만 들어오냐? 아닙니다. 재개발이 형성된다는 거죠. 재개발이 굉장히 많은데 문현동에, 물론 범일동, 범내골 같이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되는 이유가 혁신도시 지정되면서 주변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뭐 산업은행 이전 호재라든지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결론은 주변에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호재가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아질 만한 동선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보면 좋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닐까 이런 것도 공부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선행된 사례를 가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가 되어야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 가서 이제 부동산의 이야기만 듣고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좀 알아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문현동 같은 재개발 대규모가 들어오면 먼저 대규모 재개발이 된 양정을 가본다든지, 양정이 지금 막 아파트로 바뀌었죠. 바뀌고 있고, 그래서 어디 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고 어디가 높은 건물이 들어와 있고 어디에 병원이 세팅돼 있고 파리바게뜨나 던킨이나 컴포즈, 스타벅스는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쭉 살펴보고 내가 이제 투자할 지역에 가서 본다는 거죠. 기장에 오시리아가 들어오니까 바닷가, 관광 관련된 시설들의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런 것도 제주도나 이렇게 선행된 사례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 이제 애월이 뜬 이유가 제주도 딱 지도를 보면요. 딱 반으로 갈랐을 때 좌측편에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 놀러를 갔어요. 그러면 놀러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주시청 근처에 시내 가가지고 뭐 영화 보고 팝콘 먹을 거예요? 아니죠. 렌트해서 바다를 쭉 둘러보고 카페거리도 가보고 고기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구경도 해야 되고 바다 쪽으로 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곳을 봤기 때문에 성산 쪽에 제주도 2공항이 생기면은 뭘 봐야 될까? 똑같은 거죠. 성산 2공항 주변으로 해서 렌트카 부지 할 만한 데는 어디가 있을까? 가서 한번 보고, 지금은 그거 벌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산 주변으로 해서 어디 쪽 땅값이 올라갈까? 바닷가도 한번 보는 거고, 대학교도 갑자기 생겼다. 대학교가 생기면 어디 위치에 원룸이 잘 나갈까? 이런 것도 좀 미리 보고 거기 위치에 가서 좋은 자리에 원룸을 지을 만한 땅을 미리 사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자한테 판다든지 내가 지어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스펀지 아시죠? 해운대. 그 할머님도 되게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죠. 성견지명이 있었겠죠. 정말 좋은 자리 될 만한 곳에 거기에 이제 스펀지를 구성해서 복합 쇼핑몰이었나? 좀 애매했어요. 백화점도 아니고 뭐 영화관은 있었던 기억이 있고 하여튼 좀 애매했거든요. 아무튼 그 자리에 사놓고 쇼핑몰을 좀 운영하다가 이제 건설사에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운대가 막 번화하고 좋아질 때 그때 이제 땅을 매입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건설사에 딱 단타 치고 팔고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투자 방법의 첫 번째가 이제 교통과 수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행된 사례를 보고 투자처를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